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성질의 내용을 이제 개념을 학습했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도형 파트는 우선은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이 충분히 정리가 돼 있으면 문제 푸는 단계에서 정말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이제 외심과 내심 이렇게 해서 크게는 4개의 소단원을 배웠습니다. 자, 우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우선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뭐였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이 꼭지각을 마주보는 이 편, 이 밑변이라고 했고, 이 밑변의 양끝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양끝각을 밑각이라고 하는데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핵심 키워드만 얘기할게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꼭지각을 2등분하면, 꼭지각을 이렇게 2등분하면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한다 라는 내용 기억나죠? 그래서 자, 꼭지각의 2등분, 이 표현을 잘 떠올리지 못하더라고요. 2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한다. 그래서 수직 조건, 2등분 조건,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면서 각각의 조건들을 결국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물론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이 정의지만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각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 두 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결과적으로 됐죠. 그것도 여기 역시 이 각을 2등분해서 합동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은 결론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개념을 끌고 와야 되죠. 문제 풀면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등장했냐면 자, 각이 하나가 주어지면 이등변 삼각형은 하나의 각만 알아도 모든 각을 알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 각이 만약에 70이다. 그러면 당연히 요 두 밑각이 같을 거니까 70일 거고, 그러면 삼각형은 세 각이 180도가 되기 위해서 이 각이 4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하나의 각이 주어지면 결국 두 개의 각이 같다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각을 알 수 있다는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뒤에 과정들의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요 뜻 정의서부터 성질이 이제 쓰이죠. 그것들을 항상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쓰였어요? 외심, 내심에서도 잠깐 등장했죠. 외심, 내심에서도 자, 잠깐 바로 들어가면 자, 우리 이제 총정리하는 거니까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으로 연결하면 이건 원의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결국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한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자, 우리 외심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쓰였던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등변 삼각형이 쓰였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에서 등장했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다고요? 그럴 수 있겠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원래는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각형의 반쪽입니다. 반쪽 이렇게. 당연히 이 길이 같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직각 삼각형이기도 하지만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 친구 성질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가 45도라고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써있지 않아서 이 각을 눈치채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정사각형의 반이지 정사각형의 반쪽이지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이제 90도니까 반으로 쪼개면 45도가 될 거고, 그럼 또 하나의 포인트 뭐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쪼개면 요 새로운 작은 이 직각삼각형도 여기가 45도가 됨으로써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친구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이등변 삼각형들이 여러분들은 외심할 때는 외심에만 신경 쓴다고 하거나 뭐 합동 조건 할 때는 또 역시 직각삼각형의 합동만 보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 속에 녹아서 적용된다는 개념을 자꾸 잊어버려서 어려운 겁니다. 도형은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자, 이 주어진 이 정의라든지 성질들을 반드시 문제 속에서 활용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중에 이등변 삼각형이 이게 연결돼서 붙어있는 문제 기억나죠? 그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요 변을 공유하면서 또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3개까지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제일 작은 쪽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x, x고 이제 설명했으니까 바로 갈게요. 여기는 2x고 역시 이등변 삼각형 이쪽이 이제 밑각으로 2x가 되겠죠. 요 노란색 삼각형의 둔각 삼각형의 외곽을 보아야 된다 해서 외곽. 넘어올 때 저 2x랑 x를 더해서 3x가 됐던 거 기억나죠? 역시 이등변 삼각형 여기 3x. 결론적으로 여기가 4x 값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는 이 두 개에서 요 각을 물어본다든지 요 각을 주고 x를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 기억나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종이 접을 때, 자, 종이를 접을 때는 기본적인 상식이 평행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선의 성질을 적용하는 걸 깜빡 잊고 있으면 결국 못 푸는 거죠. 자, 이렇게 접어 올렸다고 하면 접어 올린 부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요 종이가 이제 올라가면서 접어 올려가면서 이 각이랑 이 각이 당연히 같은 각일 거죠. 같은 친구고, 그 다음 평행하기 때문에 자, 평행선이 등장하면 동의각 억각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억각으로 갔죠. 평행선에 한직선이 만나서 엇갈린가 요각. 요 억각을 못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겹쳐있는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림들과 문제 속에 적용되는 개념들 자꾸 확인하면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이를 직접 해주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직각이라는 걸 영어로 우리가 right angle이라서 R자 대문자를 쓴다고 했죠. 자,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동 조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라 잊어버릴 수 있지만 기억 다시 해서 외워야 돼요. SSS, SAS, ASA. 자, 항상 뭔가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변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변 3개의 길이가 3변의 길이가 되면 합동, 2변과 끼인각. 자, 3변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죠.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3변을 쓰는 순간 머릿속에서 맞아 3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지,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2변과 중요한 거 끼인각이었어요. 끼인각, 끼어 있는 각.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이제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각 두 개가 같으면 세 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원래 한 변과 양 끝각이지만, 그렇죠? 두 개 각이 같으면 결국 삼각형은 3개 각이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3각이 같고, 각이 같다고 이제 각만 같다고 합동은 아니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겠죠. 3개 각이 같고 한 변의 길이. 근데 이제 뭐 3개 각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각만 같아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빨리 적용하려면 2개 각이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라고 접근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직각삼각형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찾을 때는 요 합동 조건보다는 빠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직각이 반드시 있어야겠고,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빗변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직각삼각형의 합동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럴 바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합동 조건을 쓰는 게 낫지, 빗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데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냥 뭐죠? 쓸모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각이 하나 같거나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RHA랑 RHS 합동이고, 자, 합동을 찾는 문제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의 관련된 문제는 합동을 찾는 문제보다는 합동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라고요? 합동을 찾는 게 아니고 합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몰랐던 각이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걸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합동이니까, 합동이면 모든 각과, 그쵸? 대응하는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림들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직각이면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반쪽을 이렇게
어떤 직선 위에 올려놓고, 그쵸?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그쵸? 요 길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기억하면 돼요. 여기가 직각일 거고, 자 여기가 동그라미가 가입표가 둘이 더하면 90, 여기도 90. 그러면 여기가 180이 되려면 여기가 가입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우선 직각이면서 빗변은 둘이 같고, 그 다음에 각이 같아요. 그래서 각 하나 같아서 합동이다. 합동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지죠. 그러면 결국 이 길이와 대응하는 요 길이, 요 길이와 대응하는 요 길이 알아서 우리는 넓이와 길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던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등장하죠.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문제가 등장을 할 때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물론 이 길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해서 둘이 합동이라는 걸 이용하죠. 동일하게 빗변이 공통이고 직각이면서 두 각이 같은 거니까 아래체의 합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어떤 게 등장했어요? 거의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번에는 자 역시 직각이 주어지고, 그다음 이렇게 잘랐을 때 이제 이번엔 각이 같은 게 아니고 길이가 같다고 주죠. 어쨌든 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RH, 자, 한 변의 길이 같아서 RHS 합동. 합동인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됐죠. 그 다음에 뭐 각의 이등분선인데 그것도 요 그림을 약간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자, 요 각을 똑같이 쪼개서 2등분했어요. 그럼 여기 각을 2등분한 한 선 위에 어떤 점이든지 여기서 각각의 변에 이렇게 내가 수선을 그으면 어때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역시 RH의 합동으로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 아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또 중요했었죠. 다시 반복하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 이거 정사각형의 반이고 이 각이 45도지 이런 내용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은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합동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재료로 쓰이는 거라는 거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 삼각형 외심에 대한 내용이죠. 외심. 자, 삼각형의 자, 외접원입니다. 밖에서 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래서 밖에서 접하는 커다란 원을 우리가 이제 외접원이라고 하고, 이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한다. 자, 아웃, 바깥. 그래서 아웃 서클에서 O라고 쓴다 그랬죠. 중심의 좌표를 O라고 쓰는 건 이제 거의 대부분 외심이라고 했어요, 이제. 자, 외심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건 원이니까 반지름을 읽어내는 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기억나요? 자, 이등변 삼각형 여러분들 3개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외심의 위치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이 언급했었는데 다시 복습이에요. 그 정도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반복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탄탄해지면 문제 푸는데 수월해요. 자, 외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각삼각형은 중심에 있겠죠. 그리고 외심의 위치는 결국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외심이 되겠습니다. 자, 외심의 위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죠.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놀랍게도 이 빗변의 중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변에서 중점을 찾아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으면 빗변에서 만날 거고, 역시 이쪽 변에서도 중점을 찾아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직각이 되게 그으면 당연히 빗변의 중점에서 만납니다. 이 친구는 뭐 출발하지 않아도 그냥 중점이고, 자, 요 점이 외심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외접원을 그리라고 했고, 자,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나중에 3학년 때 원주각하고 할 때 역시 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꼭지점으로 연결하면 모두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포인트까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유일하게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서 출발하지 못해서 2개가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외심에서는 3개가 존재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은 예외입니다. 선생님, 둔각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있나요? 그런데 실제 그래요. 이제 원을 먼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둔각 90도보다 크게 이제 그려보면, 그쵸? 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데 결국 삼각형 안에 없이 밖에 존재한다는 거 알겠고,
결국 이 문제도 각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날 거예요, 곧. 그럴 때 이 각각의 꼭지점이 결국 연결하면 반지름이라는 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죠? 반지름이니까 모두 길이가 같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이나요? 요거 하나, 여기 2개, 그쵸? 요걸 잘 못 보더라고요. 요걸 못 보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3개. 그래서 요 각이 같다. 양 밑각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등변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등변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3개 이등변 삼각형을 확인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 이제 같은 방향이라고 강조하는데 선생님이 자 여기가 외심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요 각의 크기를 물어보면 결국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이쪽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방향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가 A면 여기가 2배였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외접원을 이렇게 떨려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내면 이 각을 통해서 요 나머지 각들도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배의 관계는 각도의 문제에서는 정말 중요한 관계예요. 외심에서. 자, 그래서 이제 외심은 이렇게 좀 작은 내심에 비하면 좀 더 개념이 좀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결국 외심, 내심 문제는 외심 또는 내심 하나의 개념으로만 물어보지 않고 2개의 개념이 섞여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심이랑 비교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결국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림을 비슷한 이 정삼각형이나 약간 이등변 삼각형을 주면 여러분들이 얘랑 얘랑 비슷해 보이니까 같은 삼각형이다, 합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등변한 건 게 결국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각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요쪽 각이 양쪽으로 각이 같죠. 이렇게 각이 같은 겁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끝각 양 밑각이 같은 거 이렇게 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외접원이 있다라고 존재하면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모두 길이가 같은 거고, 그쵸? 중요한 건 자 외심에서는 이렇게 각이 같은 거 양쪽으로 이렇게. 왜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비슷해 보인다고 확정하면 안 돼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합동이다, 길이가 같다는 걸 판단해야 되지. 문제를 내는 사람은 비슷한 길이가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내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으면 내심은 아까처럼 밖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안쪽에서 접하는 원, 그걸 내접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이 접한다고 하면 이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합니다. 자, 원은 자 내심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중심에서부터 이제 이게 접하는 점,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하는데 이 접선이라고 하죠. 요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고, 연결하면 수직이라는 부분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모두 수직이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다는 걸 반드시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심의 성질은 내심으로부터 각각의 변에 이르는 거리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일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이 가장 짧을 때를. 그래서 이게 변이 어쨌든 선이다 보니까, 직선이다 보니까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이게 이제 여기서는 다 반지름으로 같겠죠. 자, 이건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 합동 우린 찾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2개가 등장하죠. 그리고 빗변이 지금 같습니다. 빗변이 같은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직각삼각형 빗변이 같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길이가 같네요. 그래서 RHS 합동이다. 둘이 합동이다.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요각이 같은 거예요. 자, 외심에서는 이렇게 나란히 같았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심에서는 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인 거예요. RHS 합동. 이렇게 같은 거고, 중요한 건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도 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길이 구하는 문제도 풀어봤었죠. 그러면 계속 확장해보면 생각을 역시 이렇게 쪼개면 두 직각삼각형이 같은 원리를 합동이고 요각이 같겠죠.
이렇게 쪼개도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고, 그 다음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심을 찾아주세요. 삼각형에서 내심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각. 자, 각을 이등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란히 있는 각. 이웃한 각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을 이등분한 선이 만나는 점. 여기 이제 내저번의 중심 내심이 될 거고, 이너 센터, 그래서 i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반지름은 이제 외저번에 비하면 이제 항상 작다 보니까 스몰 r을 썼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넓이랑 연결이 됐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내심에서는 이제 넓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 어렵게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요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할게요. 자, i라고 하죠. 내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가져갔냐면, 둘이 합동이니까 요 길이 같습니다. y. 둘이 같으니까, 둘이 합동이니까 이 길이 같습니다. gg. 그래서 우리는 요 삼각형 3개를 쪼갰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선생님 이제 쪼갤게요. 물론 높이가 다 같습니다. 자, 여기가 다 수직이면서 이게 반지름 r로 같은 거예요. 수직이면서. 여기 다 모두 r로 같아요. 그쵸? 지금 선생님 요 삼각형을 먼저 그렸습니다. 요 변의 길을 a, 요 변을 b라고 하고, 요 변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a고, 밑변이 a고 높이가 r인 요 삼각형 일부만 그린 거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는 b일 거고, 여기 c가 될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같은 원리로 2분의 1 br, 2분의 1 cr 이렇게 되죠. 자, 그럼 2분의 1 r 분배법칙 거꾸로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쓸 수 있었어요.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거 분배를 2분의 1 r을 각각 여러분들이 곱해보면 위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 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 때, r이라고 할 때, 우리 삼각형의 넓이,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에, 자, 여기 a, b, c는 결국 둘레의 길이의 총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주지 않고 한꺼번에 통으로 줄 수도 있다. 특정한 부분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2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2개는 더한 값을 주고 하나만 따로 주는 경우, 이걸 결국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전체 둘레 길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자, 내심은 이렇게 이제 넓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각이 어떻게 같은지 확인하는 부분 체크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심에서 이제 각에 관련된 문제가 외심이랑 석에서 나올 텐데, 어쨌든 내심에서도 외심처럼, 자, 같은 방향의 각을 이렇게 점프할 겁니다. 지금 자꾸 점프한다라고 하는데, 요 각이 A면, 요 내심에서 요, 같은 방향의 각은, 요 각은 결국 외울 때 90에다가 요 각, 같은 방향의 각의 반이에요. 그래서 90 플러스 반, 이렇게 기억해 좋겠죠. 자, 요 내용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내심에 관련된 부분들, 외심이랑 반드시 구별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여가는 부분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이제 이 x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자, x가 포함된 변이 a, b랑 a예요. 그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고 x가 포함되지 않는 맞은편에 있는 c의 길이를 빼서 2로 나누면 우리가 이게 x가 된다는 거 지금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a가 결국은 a라는 건 보면 x와 g로 연결되어 있죠. a는 x와 g고, b라는 값은, b라는 변은 x와 y로 연결되네요. 그럼 a, b를 더하라는 얘기는 둘이 더한 거죠. 그 다음에 c를 빼는 건데, c는 이렇게 g와 y, y와 g를 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yg는 빼니까 사라지겠죠. 남는 건 x가 2개 남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인데, x가 2개 남으니까 2로 나누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x가 되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부분, 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외심과 내심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이나 내심의 위치가 이등변 삼각형이 각의 이등분선상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쪽에 우리가 이제 외심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쭉 진행하는 과정 중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 선. 근데 여기 이제 꼭지각을 이등분한 거잖아요, 결국은. 각을 이등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등변 삼각형은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내심에서 각이 나란히 있는 부분이 연장되다 보면 결국 여기 어딘가에 내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심과 내심이 어쨌든 꼭지각의 이등분 선상에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내심과 외심의 위치고, 욕심쟁이 있죠. 그리고요, 정삼각형. 자,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자, 어쨌든 자, 모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각이 60도인데, 자, 내가 이게 30도로 쪼개면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쪼개면 밑변이 역시 수직 이등분 됩니다.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죠. 그래서 결국은 각의 이등분선이나 역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인데, 역시 어때요? 여기서도 이렇게 쪼개면 수직이면서 역시 이등분 될 거고, 역시 수직이면서 이등분 되고, 각이 모두 같잖아요, 정삼각형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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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수직인선이 모두 만나는 거 보니까 외심이 만나는 점이나 내심이 만나는 점이 일치하죠.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무게중심까지 모두 다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게중심까지도 이 정삼각형은 요 자리예요.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 이렇게 이제 빠르게 한번 삼각형의 성질을 정리해 봤습니다.